1953년 서울 1인당 GDP 67달러.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잿더미. 외국의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2025년 서울 뉴욕 타임스퀘어의 가장 비싼 광고판을 뒤덮은 삼성의 갤럭시, 독일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현대의 아이오닉 5, 전 세계 모든 인종의 귀를 사로잡는 K-팝. 우리는 이 눈부신 대비를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적일까요? 아니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끝에 세워진 불안한 성과일까요? 이 화려한 성과 뒤에 감춰진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30년의 장기 불황을 겪고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으로 먹고 사는 거대한 채권자, 은행가가 된 일본. 그들에 비해 왜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가격 사이클, 국제 유가 변동, 미친 듯이 널뛰는 환율에 온 국가의 명운이 흔들리는 초인류 공장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덜 노력해서, 우리가 덜 똑똑해서. 천만에, 그따위 낭만적인 정신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거대한 두 개의 힘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 그리고 단 하나의 결정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70년짜리 설계도를 낱낱이 해부하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우리의 진짜 인과응보를 마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같습니다. 냉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인류 최후의 이데올로기 전쟁.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이라는 부모는 두 명의 아시아 형제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두 형제에게 처음부터 전혀 다른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첫째, 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태평양 건너 안전한 후방이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붉은 파도가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 거대한 방파제이자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안전한 군수공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서독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풍요롭지만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철저히 통제되는 반쪽짜리 동맹. 그것이 일본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방파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진영과 수백 킬로미터의 국경을 맞대고 매일 밤 총성이 울리는 최전선, 그 피비린내 나는 참호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부흥이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면 한국의 생존은 미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최전선이 무너지면 방파제인 일본까지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이 최전선 국가를 단순히 잘 살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가 이렇게 위대하고 풍요롭다라고 공산 진영 코앞에서 보여주는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성공의 쇼케이스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압축성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최초 원인입니다. 최전선의 쇼케이스는 어떻게 지어져야 했을까요? 일본처럼 느긋하게 면직물 산업부터 차근차근 유기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미국의 허락을 받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원조와 차관이라는 이름으로 수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공장을 지어 수출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 몇 개의 존재에게 몰아줍니다. 이 시스템의 필연적인 산물, 그들이 바로 재벌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은행이 재벌에게 무한에 가까운 빚을 보증하며 재벌은 이 빚으로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는 거대한 국가주도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깔리고 포항제철의 용광로가 불을 뿜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면 된다는 구호 아래 빚으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듯한 프로젝트에 로켓 연료를 부은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에게 1950년 6.25 전쟁이 패전의 잿더미에서 부활하는 신의 선물이었다면 1960년대 한국에겐 베트남 전쟁이라는 피의 돈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군의 군복을 만들고 정글에 도로를 깔고 항만을 건설하며 막대한 달러라는 종잣돈을 확보합니다. 일본이 30년에 걸쳐 차근차근 이룬 산업화를 한국은 이 국가주도 시스템과 피의 돈으로 단 15년 만에 주파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빚이라는 외줄 위에서 이뤄진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질주였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무한정 쌓아올린 성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결국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형제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1980년대 일본의 위기는 돈이 너무 많아서 터졌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흑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맺어 일본 엔화 가치를 강제로 폭등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의 수출길이 막히자 그 넘쳐나는 돈이 자국 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1997년 한국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 터졌습니다. 재벌들은 빚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까지. 수익성이나 효율성과 관계없이 그들은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동남아에서 시작된 작은 외환위기라는 전염병 하나에 한국의 취약한 시스템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버립니다. 국가는 부도 사태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IMF 위기입니다. 이 혹독한 응보는 한국의 낡은 재벌, 은행, 정부 유착 시스템을 강제로 해체시켰습니다. 수많은 대기업이 파산하고 은행들이 문을 닫았으며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실패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계곡을 통한 강제 리셋이자 시스템의 대진화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구조조정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존재들은 과거의 온실 속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보증이라는 빚의 굴레를 끊고 가족이라 불리던 문어발 계열사들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압도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수출만으로 승부하는 전 세계 어느 기업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이제 1단계에서 던졌던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한국은 은행가가 아닌 공장이 되었는가? 답은 이제 명확합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직전인 1990년까지 40년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어들인 막대한 흑자로 미국 국채, 유럽의 부동산, 전 세계의 기업 지분이라는 금융자산을 심었습니다. 그들의 순회외 자산, 즉 넷 인터내셔널 투자 포지션은 수십 년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이자와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1997년 IMF라는 거대한 리셋으로 모든 것이 초기화된 후 제조업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외기를 다시 더 처절하게 달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심은 것은 금융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의 스마트폰 공장, 미국의 전기차 공장, 폴란드의 배터리 공장이라는 물리적인 공장이었습니다. 우리의 해외 자산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이 아니라 현지에서 땀 흘려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공장 설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소득수지 해외 이자 배당으로 먹고 살고 한국은 무역수지 상품 수출로 먹고 삽니다. 일본은 가만히 앉아 이자를 받고 우리는 땀 흘려 물건을 팝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지만 동시에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는 사이클 하나, 국제 유가 변동 하나, 미친 듯이 널뛰는 환율에 온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이 거대한 두 형제의 운명의 차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지정학은 운명이다. 70년 전 냉전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최전선 참호라는 운명을 부여받았고 이 운명은 속도와 수출을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위기는 곧 리셋이다. 일본은 돈이 너무 많은 위기를 맞아 은행가의 길로 들어섰고 한국은 돈이 없는 위기 IMF를 맞아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에서 초일류 공장의 길로 각성했습니다. 위기가 두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한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불안한 번영은 기적이 아니라 70년 전 냉전이라는 원인이 설계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입니다. 우리의 이 초일류 공장이라는 운명,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벗어나야 할 굴레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통찰을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설계도를 직시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